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풀어볼 거는 2008년 시행되었던 이제 550제 자료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책형은 열책형이고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이제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답안도 거기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내는 이제 그 도출하는 답이 다 답이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이제 애매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국내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료를 줬고 특허 뭐 이런 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라고 합니다. 많이 익숙하죠. 뭐 특허 출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상장, 국내 기타, 연구개발 자체 부담, 뭐 정부 보조, 흔히 이제 자료 해석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키워드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모든 특허 출원의 주체는 국내 상장 기타 국의 세계로 국한되고 여기 나와 있고, 두 번째 자료는 그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체 부담금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나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퍼센티지, 얘네 둘은 당연히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합이 되겠죠.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 출원 전체 건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막대를 다 더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94에서 97에 가장 많았고 이후 매 기간 감소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94, 97이 포함이 돼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 계산 이걸 다 그러니까 여기 수치를 이렇게 대충 보고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얘는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 기간 이후에 갈 때마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갈 때 그 감소를 했느냐. 자, 보면, 쉽게 다들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출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얘 감소했고, 감소했고. 물론, 얘는 증가, 얘는 증가했지만, 얘네 둘의 증가폭의 합은 이 국내 상장사의 그 감소폭이 있죠. 이거보다 못 미치죠. 그럼 전체 값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 친구는 사이좋게 다 감소했으니까 기억은 오름보기가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고. 니은 뭐죠? 9497 이후에 매기간 국내 상장사의 정보통신 그 특허 출원이 그 건수가 국외보다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내는 이거고 국외는 이제 세 번째, 즉 색깔이 안 칠해진 거죠. 보면 여기를 보면 지금 98에서 2001 이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국외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디귿 보죠.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국내 기업의 자체 부담금 비율은 95년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했거든요. 자체 부담금이 이 하얀색이죠. 이거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했는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값 분의 이거, 얘네 둘을 더한 값 분의 이거, 얘네 둘을 더한 값 분의 이거, 이렇게 쭉 2001년도까지 이 값이 증가를 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계산을 하게 있겠습니까? 옆에 계산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 입력해서 값을 확인해 보는 시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2번 풀거나 3번 풀겠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비율이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얘네 둘이 더하고 얘네 둘이 더한 값이 분모가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 얘는 지금 10 정도 증가를 하죠, 대충.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숫자가 19.4고요. 얘가 30.0입니다. 따라서 19.4에서 30.0. 이 가는 증가율이 82.5에서 93.0 가는 증가율보다 더 크겠죠. 얘도 지금 10.6 정도 증가를 했고 얘도 10.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얘 19에서 여러분 10.6 증가하는 게 여기서 여기 80에서 10 증가한 것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 되는데 뭐 여기서 여기를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97에서 98년도 전년 대비 팍 줄어들죠. 얘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숫자가 32.0, 32.7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다고 칩시다. 32, 95.3은 95. 이 79.5는 반올림해서 80으로 보고 잘 됐네. 얘가 이제 0.5를 줬으니까 얘는 0.5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해봅니다. 얘를 이제 더하고 더해보면 그게 분모값이 되겠죠. 뭐 이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95가 자체 보조금이니까 여기 분자로 가야겠죠. 얘는 80. 자,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딱 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나요? 자, 여기서 15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대충 한 5% 정도 감소를 했겠거니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얘 15%는 9.5 더하기 4.25, 즉 다시 해서 13.75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5가 증가했으니까 한 17% 정도 증가했겠다. 얘는 뭡니까? 아, 죄송해요. 감소했겠다. 얘 이제 15가 감소했죠. 볼 필요도 없었네. 왜냐면 여러분 딱 봐도 95에서 15가 감소하는 게 여기 127에서 15 감소하는 것보다 크겠죠, 감소율이. 그럼 잘 보세요. 분자의 감소율이 분모의 감소율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리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 리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리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 비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정부 보조금 이 비율이 이제 누가 또 가장 높은 애를 찾고 있는 건데 이거 20이고 80이죠. 1대 4 정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가장 큰 연도는 뭐냐면 힌트를 드리면은 최대한 1대1에 가까운 게 가장 큰 겁니다. 즉 얘랑 비등비등 할 때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거니까. 그럼 여기 2000년 맞네요. 2000년이 이게 지금 숫자가 제가 노안이 아니라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62.6, 89.5. 뭐 대충 한 63에서 89니까 한 1대 한 1.4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보다 더 작은 차이를 보이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갈게요. 그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이제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양적 성장 지수, 안정성 지수, 질적 성장 지수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동그라미가 이제 그 외환위기 이전, 그다음에 이제 이거 사각형이 전반기,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 뭐지 이거? 예, 색칠된 삼각형. 예, 정확하게 이거 그거네요. 김영삼 정부 발음이 안 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자, 1번. 93년 이후에 양적 성장 지수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성 또한 감소했다. 자, 그럼 양적은 보죠. 이게 당연히 감소해야겠죠. 근데 이제 안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세모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꾸준히 감소하려면요. 얘가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봐도 안 되고 있죠. 감소해야 되는 걸 지금 이게 맞으려면 어, 이 순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1번 틀렸고 2번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구조개혁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감소율 양적 성장지수, 질적 성장지수 모두 50% 이상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양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1.5가 있고요. 얘가 이제 전반기인데 1.0보다 당연히 작겠죠. 이쯤 하면은 한 뭐 0.7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벌써 0.8이 감소했기 때문에 얘 절반이 0.75죠. 50% 이상 감소했다는 게 타당해집니다. 자, 질적 성장 지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1.5가 아니라 한 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봐도 이게 딱 봐도 지금 이 차이가 50% 이상 감소를 한 차이로 보이시나요? 얘는 지금 한 1.0 정도 돼 보이는데 13에서 10 감소했다고 보는 거죠. 감소율은 13분의 3. 50% 이상의 감소를 보이려면 얘 값, 얘 절반이 6.5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지수 모두에서 그 구조개혁 전반기에 직전 기간 대비 증감폭보다 구조개혁 후반기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여기의 증감폭 차이가 여기서 여기의 증감폭 차이보다 크냐 작냐를 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적 성장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전반기 직전 대비가 후반기 직전 대비보다 감소폭이 엄청 크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전반기의 직전 대비 증감폭보다 구조개혁 후반기가 더 크다라고 했죠. 말이 안 되죠. 벌써 양적 성장 지수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기 직전 대비 감소폭,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게 후반기 직전 대비 감소폭. 4번 구조개혁 전반기 후반기 모두 양적 증감폭보다 안정성 증감폭이 크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자세히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봤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 차이보다 작나요? 크죠? 하나라도 지금 틀리면 4번 보기는 4번 선지는 틀린 말이 돼요. 왜냐하면 4번 선지가 말하는 바는 안정성 지수에서 양적 성장 지수보다
후반기에서 뭐야 이거 아 후반기에서 영어보다 그 다음에 여기 전반기에서 외환위기 이전 이 각각의 뭐랄까요 증감폭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거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양적은 안정성은 이 구조개혁 전반기랑 외환위기 이전을 보면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둘이 척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이 점수 라인이 최대 최소가 1.5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정성 지수는 구조개혁 전 후반기에 직전 기간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작은 게 이쪽으로 갈 때가 가장 작은 거겠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확대를 하면 휴대폰이 이제 그 렌즈 초점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휴대폰이 노안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이 자 아무튼 그러면은 모두 증가했고요. 구조개혁 후반기의 직전 기간 대비 증가율은 구조개혁 전반기 직전 기간 대비 증가율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산하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저기 그 안정성 지수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지금 외환위기 이전에서 전반기 가는 거, 여기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가는 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후반기 직전 기간 대비 증가율은 여러분 이 폭이 결국 증가율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셔도 돼요. 얘는 가뜩이나 숫자도 적은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폭도 크지만 얘는 수치가 얘네들보다 그 기준점이 작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은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자명해집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푸는데 12분이 소요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네요. 그렇게 막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제 설명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2008년도 자료 해석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의 생각은요. 3번 보죠. 초고층 건물 층수랑 실제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 예상 높이를 계산하는 식이 여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층수가 뭐 100층이면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거기다 200을 더해줘라. 그게 예상 높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문제에서는 예상 높이와 실제 높이의 차가 가장 작은 거, 큰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이제 상황 판단 유형의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그쵸? 시간 아까우니까. 자, 차이가 가장 작은 전물은 시어스,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야 이거. 아무튼 네, 시틱, 카이틱이야, 시틱이야. 어쨌든 그럼 세 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시어스 보겠습니다. 자, 216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200을 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200이 더해주는 거면 실제에서도 200을 빼주는 것과 상관없잖아요. 242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204가 되고 여기서 200 빼주면 183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 시틱 160 얘 200, 191 차이가 누가 가장 적어 보입니까? 얘가 지금 26 차이 나고 얘가 지금 17 그럼 엠파이어 왜냐면 얘 21 차이 나고 얘는 볼 것도 없죠. 30 넘으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맞습니다. 가장 작은 거. 자 그럼 타이페이 102 페트로나스 요거랑 페트로나스 이 두 개만 비교합니다. 자 202고요. 얘는 곱하기 하면 뭡니까? 160, 16, 176 예, 똑같이 여기서 200 빼줍니다. 자 200이랑 309는 107 차이가 나고요. 이 친구는 100 차이가 안 나죠. 100 미만 차이죠.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은 차이가 누가 가장 큽니까? 타이페이가 가장 크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너님은 타이페이 101 페트로너스만 봤지만 나머지에서 더 이거보다 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좋은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오류가 나옵니다. 이 선지 배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그 IT 관련 그 국가별 뭐야 이거 그 자료를 적고 옳은 것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률, 이용자 수, PC 보급 대수가 나와 있고 자 이런 각주들을 이제 다 놓치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씩 잘 참고해 줘야죠. 그 다음에 연도별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이용자 수, PC 보급 대수의 국가별 순위는 서로 일치한다. 그럼 뭐 나는 저는 글쎄요 그냥 이건 빠르게 가보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 1등, 뭐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인가요? 4등. 한 5등까지만 보면 웬만해선 답이 나오거든요. 5위까지만. 똑같이 만나봅니다. 1등, 2등, 3등,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얘가 4등은 이건데 PC 보급 대수는 4등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벌써 옳지 않고요. 미국의 2005년 총 인구는 어떻게? 이 각주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분모에 우리가 니은 선지에서 물어보는 총 인구수가 분모의 위치랍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옮겨주면 총 인구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용자 수를 이용률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19만 1000이에요. 이거 단위 생략하세요, 그냥. 헷갈리잖아. 얘 이제 63%예요. 6300 아닙니다. 63%예요. 그럼 63%를 자, 19만을 해도 되지만 얘를 그냥 단위를 줄여준다면 기본 단위가 뭐예요? 1000명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19만 1000명 아닙니다. 1000만 10만이죠. 그 다음에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여기서 그거를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100만이라고 해주면 되려나요? 그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1천,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00만, 1000만 억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63%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물론 얘를 0.63으로 해주고 또 공을 이렇게 올려서 63, 19만, 이렇게 19,100 이렇게 해줘야겠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63을 191을 63으로 나누면 됩니다. 얘 3 곱하면 189니까 191은 얘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3 이상이 된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단위는 어떻게 돼? 이 뒤에 있는 100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내가 63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63%를 엄밀히 말하면 0.63이에요. 그럼 내가 자릿수를 두 개를 더 오버해줬네? 그럼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300만에 3천만, 3억. 이해되시죠? 니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원래는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디귿. 2001년 대비 2002년에 그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뭐야 이거? 증가율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이슬란드랑 호주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자, 호주의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0.9, 1.8이니까 정확하게 2배죠. 그지만 아이슬란드는 여기다 2배라면 7.4가 되는데 8.4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아무리 못해도 2배를 넘어선다. 따라서 아이슬란드의 그 증가율이 높으니까 니은도 디귿도 맞다. 이사 중에 답이 나오고 리을 봅니다. 미음 보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의 2005년 전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같다. 맞아요? 대한민국 25.4, 네덜란드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수치는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뭐냐면 연도별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가 이렇게 같은 거지 인구까지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인구를 구할 수는 있겠죠. 이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이거로 나눠주고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거로 나누고 이거로 나누고 같습니까? 계산 안 해도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을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의 기초 자기 자본, 순이익, 그다음에 이제 기말 자기 자본 이것도 다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인데 2009년도에도 이제 주식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다 주식과 연관된 뭐 재무제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각주를 보면 당해년도 기초 자기 자본은 전년도 기말과 같고요. 기말 자기 자본은 기초 더하기 순이익이다라고 해서 이거 둘이 더해서 이거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96년도의 기초는 그 전년도인 이거와 같다. 이거는 이거와 같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겠죠. 그럼 우리가 빵꾸 뚫린 게 22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친구도 알 수 있겠네요. 얘가 1로 가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둘이 더해서 얘니까 223에서 뭘 더해야 273, 50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은 A회사 그 ROE랑 자기자본 이익률이랑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ROE는 뭐 이런 공식을 쓰는데 뭐 볼 건 없고 여기서 ROE가 이 사각형을 뜻하거든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기억. 전년도 비에 그 순이익이 감소한 연도에는 ROE 값도 전년도보다 감소한다. 이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한 게 일단 순이익이 감소하려면 여기 전년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있죠, 여러분. 증가율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갸우뚱하지 마세요.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감소한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순이익이 감소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96년에 마이너스 14.3이면 95년도에 비해서 14.3% 감소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때 ROE도 감소합니다. 또 98년도에 전년 대비 감소하죠. ROE도 감소합니다. 감소한 것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감소, 감소. 그 다음에 감소, 감소. 결국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 볼게요. 순이익이 가장 큰 연도에는 ROE 값도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부터 보는데 얘부터 보는 게 편합니다. 유리하고요. 훨씬. 통계상 진짜 유리해요. ROE는 이 사각형을 뜻합니다. 이 사각형의 가장 큰 거를 좀 찾아봤더니 얘입니다. 29.9. 얘는 29.8인데 0.1%포인트 얘가 더 크죠. 얘가 속하는 연도는 몇 년도죠? 이거 뭐야? 97 맞아? 네, 97년도. 자, 그럼 여러분 97년도의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58. 자, 얘가 가장 큰가요? 지금 이거 빵꾸 뜬 거를 고려 안 해도 얘보다 막 큰 게 지금 질 위에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2003년 순이익은 98의 2배. 뭐 구해주면 되겠죠. 2002년도 기말이 얘 기초로 가니까. 그 다음 뭐야? 얘가 551 일로 가야 되니까 이거 둘이 차이가 얘잖아. 100. 그러면 98이 50이었죠. 2003이 2배네요. 98에. 맞네요. 기억 디귿 맞고 일단 선지 좀 정리해 줄게요. 이제 리을 볼게요. 2005년도 기말 자기 자본은 783. 94년도 기말의 7배 이상이다. 94년도 기말이 안 나와 있다고 어떻게 하지 마세요. 95년도 기초가 94년도에 기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0이랑 783. 7.83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7배 넘는다 알 수 있겠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 항목별 진료 건수랑 진료비에 대한 자료이고 옳지 않은 것을 일단 골라달라라고 지금 문제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옳지 않은 거. 자, 바로 볼게요. 기억. 00년 대비 05년에 진료 건수, 진료비 모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 검사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검사 556에서 3, 이거 그냥 4천으로 봅시다. 네. 그러면 8배는 안 되겠지만, 한 7점 몇 배 정도 되겠죠. 57에 35. 또 거기에 3,500에 50이 있으니까, 또 거기 350도 하면, 이렇게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7배 넘어요. 그럼 여기서 7배 넘는 게 있나 찾아만 봅니다. 없죠. 기껏해야 불임입니다. 4배 약간 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료비로 갑니다. 97, 909. 얘 그냥 100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거 9배죠? 9배 넘는 거 찾아봅니다. 없죠? 자, 그럼 기억은 옳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분명히 동그라미 놓고 XX 표시를 했는데도 습관적으로 옳은 거니까 일단 기억이 맞겠거니 해서 얘를 지웁니다. 반대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니은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분만과 불임. 이게 뭐래? 2005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분만과 불임이 이제 가장 큰 두 항목이 무슨 뜻이냐면 1, 2위라는 소리죠. 그냥 가볍게 한번 볼까요? 분만 같은 건 451분의 2909. 47에 28. 28은 안 되니까 한 6점 몇 정도 되겠네. 그치? 6점 몇보다 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만은 맞는데 그럼 불임을 봐야 될까? 466분의 148. 466분의 148. 얘는 이제 30%는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거 30% 하면은 30% 된다. 한 30% 약간 초반대 이제 생성이 되겠네요. 형성이 되겠네요. 120에 19.8이니까 140, 그 정도. 한 33%이 정도. 어쨌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얘보다 작은 게, 얘보다 큰 거는 분만밖에 없어야 됩니다. 검사는 작고요. 20%, 30%도 안 되고, 임신장애. 여러분 보세요. 686, 619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딱 봐도 얘는 지금 거의 90% 육박하는 것 같거든. 근데 지금 30% 초반대가 2등이라고? 말도 안 되지. 얘가 2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디귿. 진료 건당 진료비는 지속적 감소. 이게 가장 짜증나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분의 이거를 조심하세요.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근데 이걸 또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분모가 지금 2배 넘게 증가하고 이건 분자는 기껏해야 한 2점 몇 프로 증가합니다. 왜냐면 100 증가한 거잖아. 여기에 페이지만 2점 몇 프로 되겠지. 한 2.3%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계산기 있으신 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딱 봐도 분모의 증가율이 너무 크니까 감소하는 거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봐야죠. 여기도 지금 600 정도 이제 증가하니까 10점 몇 프로 정도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분모의 값은 증가, 분자의 값은 감소. 그럼 당연히 이전보다 감소합니다. 얘도 지금 400 정도 증가를 했는데 2003년도 전년 대비는 지금 400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면 한 8%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 한 250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 6%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근소하게나마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큽니다. 결과적으로 얘도 감소합니다. 얘를 보죠. 558, 5575. 한 뭐 10 몇 정도 증가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감소한 거죠. 왜냐하면 분자가 감소하니까. 이것도 그거네. 분모 증가하고 분자 감소하고 맞고요.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5575, 5816. 자, 여기서 틀렸네요. 자, 4165, 4633면 아무리 못해도 450 정도는 증가했겠죠? 그럼 증가율, 즉 분자의 증가율은 10%를 넘습니다. 하지만 얘는요. 5575에서 5816. 기껏해야 한 250 정도 잘 쳐줘야 얘는 10%가 증가를 안 했죠. 따라서 여기서 틀렸다라는 겁니다. 니은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3, 5번 중에 나올 거고 리을 볼게요. 2000에서 2005년도에 그 매년 분만 항목의 진료비는 다른 모든 항목들 진료비를 합한 금액의 2배 이상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스마트하게 좀 풀어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분만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x로 둘게요. 2x,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면 뭐가 돼요? 이제 2x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소값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 2x, x죠. x 소거해도 됩니다. 2대 1이라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분모는 3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체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값이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2를 곱한 값이 이 분만 진료비보다 작냐 크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 3분의 2를 곱한 값보다 얘가 크다면 각각 모든 연도는 이 리을 선지를 만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8100이니까 그거 나누면은 8100을 3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2700 정도 되니까 넘으니까 당연하지. 이것도 비슷하네. 맞네요. 이것도 8100이니까 2000 몇백이니까. 자, 얘 봅니다. 그래서 얘 그냥 4000으로 봐도 얘 이제 8000이니까 얘 근소하게 약간 넘을 것 같고. 또 뭐 볼 게 있나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숫자들이 얘가 안 되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두 배를 하면 8400, 3으로 나누면 2800. 얘도 근소한데 뭐 맞는 것 같은데 다. 2005년도 한번 볼까요? 여기다 이제 3분의 1을 곱해볼까? 9260 정도 되고 얘 3으로 나누면은 3080. 여기서 안 되는구나. 자, 3080이 되는데 이거 얘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모두가 지금 모든 연도가 이게 해당이 되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까다로우면은 그냥 이거 다 더한 값, 즉 여기서 이거 뺀 값에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거보다 작냐 크냐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요즘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7번 볼게요. 출장 같네요. 어쨌든 뭐 조선시대 입장에서 이거 출장 맞잖아요.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하고 청해에 다녀온 조선 사신의 이동 경로와 구간별 숙박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하고 그림이고 연도별로 이렇게 가 있다. 전체 일정 나와 있고 기억 볼게요. 조선 사신의 전체 일정 중에서 중화랑 의주 구간에 숙박한 일수는 한양, 황주 구간에 숙박한 일수가 항상 10일 이상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지. 요거랑 잘 보시면 화살표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다는 거는 둘이 더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11을 이거 제외해주면 결국 중화 의주 기간이 16이 많은 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여기도 빠르게 봅니다. 13을 여기서 제외해도 10 넘고 14를 10 제외해도 이것까지 더하면 지금 뭐 20 가까이 되니까 88, 16 똑같네요. 19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숙박 단위 일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조선 사실은 전체 일정 중에서 책문이랑 북경 입구 구간에서 숙박한 일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면 똑같이 화살표가 양쪽이니까 이거 둘을 더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얘를 둘이 더하면 56이니까 뭐 당연히 압도적이고 얘는 60을 넘는 데 없고요. 나머지에서 60을 넘는 구간이.
얘도 60을 넘고 가볍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북경으로 가는 여정보다 북경에서 돌아오는 여정이 길었던 해에는,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구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한번 구해보죠. 북경으로 가는 여정은 이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건 이제 공통이니까 제외하고 요거까지. 그 다음에 북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가는 거 요거까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니 뭐냐면, 즉 북경에서 돌아오는 한양까지 서울까지 오는 게 많으려면 요쪽에 있는 거를 더한 값이 요쪽 세 개 있는 더한 값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7, 12, 5랑 이거 보면은 이거 제거해주면 얘가 2 많고요. 딱 봐도 얘가 더 많습니다. 북경으로 가는 여정이 길었어요. 1712년도에는. 얘도 33, 95, 33 빼주고 13 빼주면 누가 더 많아요? 얘도 여기가 많고요. 맞나요? 다시 14, 47. 맞네. 여기가 더 많네. 자, 얘 같은 경우는 52, 61이고 얘도 여기가 많고요. 얘 마지막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30, 57. 얘는 58. 야, 진짜 치사하다. 1일 딱 맞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해당되는 디귿선지에서 말하는 연도가 얘입니다. 1828. 이때는 중화의주 구간에서 숙박한 일수가 조사한 다른 해 같은 구간에서 숙박한 일수보다 많았다. 중화의주를 얘가 얼만큼 머물었나요? 35일. 그럼 이거 둘이 더해서 35를 넘는 연도는 조사 기간 동안 없습니다. 그럼 디귿 어떻게 된다? 맞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8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상황 판단 문제인데, 자 그림 1은 점 분포의 세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2는 그림 1에 있는 두 지점 1, 2를 중심으로 각각 특정한 반지름의 동심 원을 그렸을 때 포함되는 점의 개수의 추세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응시킬 때 가장 적절한 거. 자, 동심원이 뭐냐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동일하다. 뭐가 심, 중심이 그 그러니까 중심이 동일한 원, 크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소용돌이처럼 그 반지름이 점점 커져가는 거야 이렇게. 이건 원이 아닌데, 얘는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잡을 거고 얘는 여기서. 환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딱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A부터 일단은 고려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이제 A가 점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이 반지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1 기준으로, 얘를 이제 기준으로 중심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져 나갈 거잖아. 결과적으로 다 포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그래프에서 크리티컬 포인트에 모두가 도달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이제 기울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급격하게 점의 개수를 많이 먹는지. 자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엄청나게 먹겠는데, 2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먹죠. 시작부터 조금밖에 못 먹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똑같아지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지금 기억. 왜냐면 이게 지금 1이 먼저 도달하는 거예요. 무조건 1이 먼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탈락이고 얘도 탈락이에요. 왜냐면 이 지금 기울기가 반지름이 커질수록 1보다 2가 먼저 지금 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데 얼토당토 않죠. 얘네 둘을 비교해 볼게요. 자, 얘가 되네요. 왜냐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기잖아요. 이게 지금 얘는 길이가 이렇게 완만하고. 참고로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은, 축이 있으면 여기로 갈수록 기울기가 낮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높은 거예요. 짝 따라서 이렇게 가서 먼저 가고,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거의 점의 개수가 없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 그래프처럼. 그래서 니은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공교롭게도 C는 리엘로 동일하니까 우리는 지금 기억 디귿, 즉 다시 말해서 이 B가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자, B 봅니다. B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1이 먼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갈까요? 당연히. 근데 이제 둘 다 비슷해 보이긴 해 처음엔.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이 가장 먼저 이 점의 개수를 모두 퍼펙트하게 즉 포화 상태로 가는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디귿 중에 이 기억은 1이 먼저 도달하는데 임계점까지, 디귿 같은 경우는 2가 먼저 도달하죠. 말이 안 됩니다. 모순이죠. B는 기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C는 볼 필요 없습니다. 리을로 똑같으니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뭐냐면 음주운전 관련 자료인데 뭐야 이거 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림 1은 뭐냐면 연령대별로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2는 혈중 알코올 농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억.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3분의 2 이상은 2030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거 지금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뭘 더하냐면 발생 건수 비율을 당연히 더해야겠죠. 얘네들을 물어본 건 아니니까. 여기 35.6이고요. 얘 38.6입니다. 2030이. 자세히 더할 필요 없죠. 왜냐면 얘네 둘을 더해도 지금 70 이상이 가뿐하게 넘음을 알 수 있으니까. 3분의 2는 약 66.7%니까. 자, 니은. 60세 이상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여도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1% 미만이다. 자, 그럼 60세 이상이 여기니까 발생 건수가 0.6%니까 이거 맞네 하다간 큰일 납니다. 이 굉장히 지금 낚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뭘 뜻하냐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서 2,000건이 났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이 유발한 게 0.6%, 즉 12건 이런 걸 뜻하는 거지.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60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는 틀렸습니다. 디귿.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 이상인 경우는, 0.3% 이상이면 거의 이거 무기징역감 아닙니까? 진짜 되게 많이 마신 건데 11% 미만이다. 여기 있네요. 보통 0.05, 0.1 이렇게 되는데 8.6과 1.8 둘이 더하면 10.4죠. 그러니까 11% 위반이 맞습니다. 자, 그럼 선지 좀 정리해 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야 이거 답 나왔는데? 3번이네. 니은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니은이 약간 좀 이제 그나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읍만 보고 넘어갈게요. 음주 운전자 중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19%에서 운전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0.0에서 0.19가 지금 발생 건수가 많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보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주 운전자 중에서는 운전을 한 경우가 가장 많다가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교통사고가 난 애들 중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19인 경우를 묻는 거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19에서 운전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아닙니다. 음주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음주 운전 안 좋지만 굉장히 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도에 처리 주체별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고, 알 수 있는 것, 즉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할수록 함정이 많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생지 자체 처리, 위탁 처리, 미처리, 그다음에 이제 이월량. 이게 딱 봐도 그냥 2월 됐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뭐 처리를 못했다 이런 뜻 아닐까요? 가능성 폐기물은 위탁 처리되거나 발생지 자체 처리를 하며 미처리량은 다음 해로 2월 된다. 그럼 뭐 이제 미처리량 33톨은 2003년으로 넘어가겠죠.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방식에는 소각, 멸균 분쇄, 재활용, 화장장이 있다. 3번. 전년도로부터 2월된 폐기물은 당해 연도에 모두 처리된다. 즉 2월된 거, 즉 70톤은 모두 이제 폐기가 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죠. 기억. 2002년에 발생한 감염성 폐기물의 양 구할 수 있죠. 이거 그냥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 2번. 처리율.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율. 자, 다 전체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어쨌든 발생지 자체 처리, 위탁 처리를 해서 여기 처리한 거 소개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감염성 폐기물의 소각 처리율. 여기 있으니까 이거보다 이거 틀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염성 폐기물은요, 이 위탁 처리된 얘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월량이랑 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된지 몰라.
얘네들 중에서 소각이 다 됐을지도 모르고 안 됐을지도 모르고. 맞죠? 틀렸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리얼. 조직물류 폐기물의 위탁 처리율. 조직물류 여기 있네. 폐기물의 위탁 처리율. 자, 위탁 처리율은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전체값을 구할 수 있잖아. 거기서 소개, 위탁 처리된 소개의 값이 877톤이니까 구할 수 있죠. 정답은 그럼 3개만 구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미음은 못 구하죠. 왜냐면 2001년 감염성 폐기물의 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율의 그 증감률을 논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뭐냐면 그 흔히 익숙한 유형이에요. 그 뭐 전후 해가지고 일단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랍니다. 그 납김치 파동 전후 이제 김치 조달 경로. 그래서 이제 담가 먹거나 얻어 먹거나 사 먹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 기억. 조사 대상 가정 중 86.1%는 파동 전후 변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다 더하는 거. 뭐 그 어려운 거 아니까 그냥 다 더합시다. 이거 뭐 둘이 더해 보죠 그냥. 83.7, 83.7, 2.4, 86.1 맞네요. 니은 낙김치 파동 후 얘가 애프터 얘가 비포니까 낙김치 파동 후 담가 먹는 가정의 비율은 이거겠죠 뭐. 그다음에 얻어먹는 비율은 전에 비해서 증가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볼까요? 이게 담가 먹는 거 전, 아니 후 담가 먹는 거 전. 얘는 동일하니까 제외해주면 1.4에서 7.4, 0.7에서 2.8 즉 증가했어요. 이제 얻어먹는 걸 볼까요? 이게 얻어먹는 거 후, 그 다음에 얻어먹는 거 전. 얘는 이제 동일하니까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0.2가 증가했지만 여기서 지금 6이 감소했죠. 결과적으로 최종값은 감소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얻어먹는 과정 또한 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디귿. 낙김치 파동 전에 담가 먹던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후에도 담가 먹는다. 후에도 담가 먹는 거 뭡니까? 즉 이 사람 중에서 후에도 담가 먹는 얘들이 얘입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56.5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하면 2.1이죠. 그럼 둘이 그 56.5에다가 2.5를 더하면 2.1을 더하면 58.6. 58.6분의 565가 됩니다. 이게 90%를 넘냐 안 넘냐를 봐달라는 건데 솔직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암산으로 여사건 하면 되는데 여사건 하면은 586에서 이걸 빼주는 거잖아요. 여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생각하고 나 그냥 100의 자리로 보는 겁니다. 21이죠. 여사건이. 586분의 21은 뭡니까? 이거 아무리 못해도 10% 미만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원수는 90% 넘는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선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 디귿 안 들어간 건 뺄게요. 자, 그 상태에서 니은 이제 리을과 미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 볼게요. 납김치 파동 전에 그 사 먹던 즉 여기서 파동 후 담가 먹는 가정은 여기겠죠. 2.8. 이거 다 더한 거 분의 이거. 그다음에 납김치 파동 전 사 먹던 가정에서 얻어 먹는 거. 아, 이건 뭐 쉽네요. 그러니까 0.9에서 2.8 3배 넘죠. 곱하기 3하면 2.7이니까 3배 이상이다. 이 계산이 지금 헷갈리시는 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낙김치 파동 전에 사 먹는 이게 지금 분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낙김치 파동 전에 사 먹는 애들 중에서 파동 후 담가 먹는 거랑 낙김치 파동 전에 사 먹는 애들 중에서 낙김치 파동 후에 얻어 먹는 거랑 분모가 똑같잖아요. 이거 다 더한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분모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3번. 똑같으니까 약분을 해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뭐 이런 거지 그냥 10분의 3이랑 10분의 1을 비교한 거죠. 얘 무시하고 3과 1을 비교해도 되잖아. 3배 늘어난 거. 이런 거죠. 자, 12번 볼게요. 매칭형 문항이고 16에서 일제강점기 때인 것 같아요. 농가우수의 지주, 자작농, 자수작, 겸장농, 그다음에 소작농 구성비에 관한 자료고 어쨌든 이제 매칭을 시키라는 게 관건입니다. 보죠. 자, 구성비 표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봐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각주 정도만 해석하고 아마 이제 참고하고 가죠. 전체 농가호수는 변화가 없었다. 목이 좀 아파서 여기서는 안 읽겠습니다. 이건 뭐 딱히 이걸로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소수 집단인 지주가 차지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가 호수가 일정하거든요. 조사 연도 동안. 근데 그 소수 집단인 지주가 차지했어. 그러니까 전부를, 그러니까 대부분을 토지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누가 지주일까요? 지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얘죠. 지금 농가 호수가 지금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얘가 지주겠죠. 왜냐면 농가 호수 구성비니까. 이거는 토지 구성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주. 자, 그러면은 5번 하나 지울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없고. 농민 소유의 토지는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농민들은 자작 농업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해서 자수작을 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심지어 지주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인하여 소작권을 임의로 교체당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뿐 아니라 관습상의 영구 경작권마저 박탈당하여 기한부 계약의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 소작농 증가. 자, 그러면 B를 제외한 ACD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애들을 딱 찾아봅니다. 얘가 있겠죠? 36에서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누가 될까요? 소작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주 소작농 1, 2번 지우고. 자, A랑 C가 이제 자수작 겸작농인지 자작농인지를 찾으면 되는데 이걸로 이제 보면 되겠다. 갈수록 줄어들었으니까 자수작을 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여기서 농가호수 퍼센티지가 더 많은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수작을 겸작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얘가 지금 A보다 다 크네요. C가 자수작 겸작농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보통의 매칭형하고는 좀 다른 유형을 보입니다. 굉장히 좀 심오한 좀 부분이고 딱 봤을 때 뭔가 다 쉽게 안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13, 14번은 연계 문제가 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자료고 그림은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의 추이 예상액, 그 다음에 표일은 산업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제작 부문 매출액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뭐야 이건 또 결론 중 옳은 것과 이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즘에는 이제 웬만해서는 거의 보기 좀 드문 되게 신유형이랄까요? 예, 좀 되게 독특한 유형입니다. 기억부죠. 2005년부터 9년까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은 매년 동일한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틀렸나요? 맞나요?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은 동일한 폭이 아니죠. 40, 50, 60.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기억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 2006년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 규모는 6년 10억 원이니까 이거 맞죠? 3,200원. 2009년 5천억. 맞아요. 니은은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맞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까지 매칭을 시켜야 되는 번거로운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지금 내가 뭘로 지금 보고 판단했죠? 얘 보고 판단했죠. 근데 표1이라고 돼 있네?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2006년과 9년 자료는 여기 없잖아요. 디귿. 2004년도 이거 틀렸다 안 왔다 안 할게요. 얘는 맞다. 틀린 거 이제 보기 자체만 말하는 겁니다. 디귿. 2004년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은 2,500억 맞고 2003년에 2,700억과 비교하면 7% 이상 감소했다. 자, 여러분 227에서 25가 감소한 거랑 다름없죠? 그러면 27이 되는 거 맞나요? 이래서 이제 분수의 소수편을 외우면 편한데 27분의 1은요 여러분 3.7%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점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곱하기 하면 뭐야? 7.4. 7% 이상 감소했다. 이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자, 3년과 4년의 이제 매출액은 7%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뭐야? 이거를 봐도 되고 이거를 봐도 돼요. 왜냐면 산업 매출액이니까 2003년, 4년 2,700, 2,500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럼 뭐야? 디귿은 표 1. 이게 정답이네. 3번. 맞겠죠? 예. 3년도 4년도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죠. 이게 맞으면 여기선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시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홍보 분야가 어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지? 2004년 한국의 산업 매출액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작 부문 매출액이에요. 산업은 어디 있어? 합친 거 2,500이에요. 그럼 22, 250이 되겠지. 이렇게. 얘가 몇 프로일까? 이것도 분수의 소수편을 외우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뭐냐면 25분의 1이 몇 프로? 4%.
자, 그럼 25분의 2는 뭘까요? 8%. 아, 8%니까 8.8%가 되겠죠. 왜냐면 250분의 20은 25분의 2가 되고 거기에 뭐가 돼요? 0.2분의 250이 들어간 거니까. 아까 25분의 0.2가 들어간 거니까. 죄송해요. 헷갈리게. 이게 뭐냐면 이제 자료수 하나 줄여서 생각해 준 겁니다. 8.8% 틀렸죠. 아마 234분의 22 이걸 보고 말했을 겁니다. 그럼 틀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4번으로 정답을 했겠네요. 오답률은 4번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4번. 2004년부터 9년까지 창작 및 판권 분야의 매출액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단순 복제 분야의 매출액은 매년 50억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창작 및 판권 분야의 매출액이 단순 복제 분야의 매출액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해를 구하여라.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창작 및 판권 분야의 매출액은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자, 2004년도에 2,500이었죠. 250이었지. 그러면 이게 뭐야? 250에 창작 및 판권 분야 70. 그럼 대충 이거 25분의 7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뭐 한 몇 프로 정도 될까? 얘가 30%가 7.5가 이게 지금 28%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가 그냥 30%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보는 거지. 여기다 30%를 곱하는 게 각각 창작 및 판권이 되겠지. 280에다가 30을 곱하면 뭐가 되죠? 84. 84. 그거보단 적겠지만 얘는 한 96. 얘는 뭐 한 100, 101? 111. 이 정도. 얘는 이제 한 129. 얘는 한 150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단순 복제가 2004년을 기준으로 여기서 매년 50억씩 빠진대요. 단위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10억 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5씩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2005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2005년 여기서 5를 빼면 120이니까 작죠. 얘도 똑같습니다. 10을 빼주는데 115니까 안 됩니다. 얘는 지금 15를 빼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15를 여기서 빼주면 110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뭐야? 얘가 더 큰가? 아,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약간은 제가 지금 그 2% 포인트를 좀 너무 좀 약간 너무 그 많이 이제 생략을 해줬나 싶은데, 얘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07년도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좀 싸합니다. 얘의 30%는 여러분 아까 111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뭐였죠? 그렇죠, 28%. 그러면 이 111에서 2%에 해당하는 수치를 빼주면 되겠죠. 얘 2% 곱하면 되겠지. 37 곱하기 2니까 7.4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한 104 정도 되겠죠. 가볍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럼 2007년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 둘, 셋, 즉 150억이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주면 110이죠. 그러면 아직도 얘가 큽니다. 2008년을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 어림산해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여기서 20을 빼주는 거니까 105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30%에 해당하는 수치가 129야. 거기에 이제 2%에 해당하는 8.6을 빼도 어쨌든 120이죠. 결과적으로 얘가 커집니다. 따라서 최초로 커지는 애는 몇 년도? 2008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죠. 연구원 K는 그 학생들 연습 횟수가 수행평가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원을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하고 작성 요령에 따라서 옳은 거 일단 고르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A반의 경우 연습 횟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집단별 수행평가 통과율이 낮아진다. 자, 일단 이거 작성 요령을 봅시다. 가나다 라마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각각 666, 390 뭐 이렇게 넣어달라 이런 소리 같아요. A반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인원은 몇이야 각각? 9, 15, 16이죠. 그럼 여러분 통과율은 뭐겠어요? 전체 인원에서 통과한 인원이죠. 맞죠? 자,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통과 인원은 똑같은데 전체 인원은 증가해. 결국 그 말은 뭐야? 통과율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니은 A반의 전체 수행평가 통과율은 이건 뭐 쉽죠? 40분에 몇 명 통과했어요? 18명.
D반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D반은 몇 명 통과했습니까? 16명. 총이랑 똑같네. 되게 더 쉽죠? 비교하기가. A반이 더 높네요. 틀렸죠. 이거 오히려 2008년도 문제는 10번까지가 더 오히려 어렵고 그 이유가 더 쉬운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니는 틀렸고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디귿은 맞다고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니은이 틀렸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억 맞고. 자, 전체 수행평가 통과율이 가장 높은 거는 C다. 자, C 볼게요. 38분에 얘 몇 명 통과했지? 24명 통과했네. 얘는 25명. 얘는 아까 보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은 얘보다 작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얘네 지금 18이고 16이잖아요. 맞죠? 그럼 BC랑 비교하면 여러분 24에서 25 증가하면 1이 증가한 겁니다. 분수의 소수편에 하면 24분의 1은 4. 얼마야? 한 4.2% 정도 되거든요. 분수의 소수편에 의해서. 근데 이제 38에서 3이 증가했죠. 얘는 거의 뭐 10% 육박하게 증가를 하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크다. 결국 이렇게 되더라. C가 맞다라는 거죠. 리얼. D반의 경우 연습 횟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통과율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즉 이거분의 이거. 이게 이제 통과율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얘가 2배가 됐죠? 근데 얘는 2배 아니죠. 증가율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얘도 봅니다. 6에서 1, 6분의 1 우리 잘 알고 있죠? 16.7% 증가. 하지만 얘는 3이 증가했기 때문에 20%를 넘게 증가합니다. 그 말은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크다.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통과율이 높아진다. 틀렸죠.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이 표는 이제 어느 지역의 세대 간 직업 이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다. 직업은 편의상 A, B, C로 구분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대 간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세대 간 이제 이거 부모의 직업이 나와 있고 자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주를 좀 봐야겠습니다. 표에 있는 45는 그 부모가 A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 뭐 당연하겠죠. 자녀가 A인 비율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네. 전체 부모 세대의 직업은 A가 10%, B가 40%, C가 50%. 그러니까 얘가 10%, 얘가 40%, 얘가 50%. 기억. 자녀의 직업이 C일 확률은 300분의 81이다. 자녀의 직업이 이거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룰루랄라 하고 32이네. 아싸 81. 이게 3개니까 300분의 1 하면 틀립니다. 그걸 왜냐면 이거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대 4대 5로. 아시겠죠? 이제 1대 4대 5가 되니까 가중치가 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확한 값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뭐 계산을 지금까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냥 계산해 볼게요. 7%, 그다음에 4 곱하기 25, 100, 그다음에 49 곱하기 5 하면 뭐가 되죠? 250에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225가 되나? 네, 맞나? 맞다. 잠깐 245 아니에요? 자녀의 직업이 C일 확률을 나타낸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저 값이 안 나올 겁니다. 이거 한 352분의 하니까 35.2분의 그러니까 35.2가 이제 이거고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녀의 직업이 C일 확률은 요거니까 여기서 지금 10%, 즉 7%의 10%는 뭡니까? 0.7%죠. 그 다음에 25%의 40%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49의 50%는 소수점이 좀 나와서 싫은데 24.5가 됩니다. 얘를 다 더하면 35.2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전체 부모의 직업은 뭐가 됩니까? 합한 그 값은 100%가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35.2가 자녀의 직업이 C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니은 자녀의 직업이 B인 경우에 부모의 직업이 C인 구할 수 있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다 더한 거 분의 부모의 직업이 C인 경우 50% 곱하기 50%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저는 디귿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리을은 맞을 거고요.
자, 부모와 자녀의 직업이 모두 A일 확률은 0.1 곱하기 100분의 45라고 했습니다. 자, 부모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이 45%니까 45%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그 45는 그 뜻이 아니고요. 부모가 A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녀도 A가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이제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이려면 이 부모의 직업 0. 즉 10%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0.1, 즉 10% 곱하기 45%. 이게 모두 해당한다는 겁니다. 스틱은 맞고요. 리을은 뭐 자녀의 직업이 A일 확률은 부모의 직업이 A일 확률은 뭐가 됩니까? 10%가 되잖아요. 자녀의 직업이 A가 되려면 이거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얘의 10%는 뭐야? 4.5. 얘 5의 40%는 뭐죠? 2. 5, 4, 20이니까. 1의 50%는 0.5.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7. 7%. 결국 낮죠. 정답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뭐 자료가 이렇게 많네요. 자, A항공사의 2006년 품질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고요. 옳은 것을 일단 보러 합니다. 그래서 그림 1부터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항목별 문제 발생 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2번 그림 2 월별 항공기 출발 지연 건수.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마지막 도수 분포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도수 분포도. 월 수화물 분실 건수의 도수 분포도. 그래서 뭐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화물이 한 건이 분실된 도수가 2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1년 12달 12개월 중에서 그 하나만 분실된 그 개월이 2달이 존재한다. 얘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이죠. 이해되시죠? 아, 이걸 안 봤네. 월별 편성 횟수는 250이고 모두 출발했다. 오케이, 기억. 분기별 항공기 출발 지연 건수는 지속적 증가했다. 뭐 솔직히 정석적으로 보면 이거 다 더해서 따져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수치의 레인지 자체도 14가 맥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더해서 판단한다고 해도 저는 막 한심하다,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질타받아야 될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천하제일 빨리 풀기 대회도 아니고 누가 뭐 98, 99, 100 맞나 이런 시험도 아니라 합격선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마트한 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그 방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림, 즉 시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보다 이 세 개보다 얘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주식 같은데 제가 좀 주식을 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딱 봐도 이거 더한 값이 얘가 지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2분기는 커요. 근데 이제 2분기랑 3, 4분기가 문제야. 왜냐면 3에서 4분기는 지금 누가 봐도 이 우상향 지금 이 박스가 벌써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얘가 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저걸 뭐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7, 8, 15, 19건에다가 6, 9, 15, 7, 22건인가요? 뭐 대충 이제 3건 많으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수화물 분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이 도수가 0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게 하나가 분실된 게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2개가 하면은 6, 3, 3달, 9개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3건씩 잃어버린 개월이 3개월. 둘이 더하면 12개월. 그러면 없습니다. 1년이 13개월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2006년에 월별 편성 횟수 대비 정시 출발 비율은 항상 95% 이상을 유지하였다. 자, 출발 지연 건수 이걸 봐야겠죠, 여러분. 자, 월별 편성 횟수는 250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계산해 보는 거야. 250회에서 5%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5%로 곱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5가 됩니다. 그러면은 12.5회, 즉 달마다, 왜냐하면 월별 편성 횟수는 1년 12달 250회씩 동일하니까. 그럼 5%에 해당하는 12.5에도 동일하겠지. 그러면 얘보다 작다면 그 월별로 즉 정시 출발 비율은 95%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지연 출발 아니면 정시 출발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가장 높은 게 12월 달에 12건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12.5 아래죠.
그럼 나머지 모두는 95% 이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리을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18번 봅니다. 표준 업무 시간이 80시간의 업무를 각 부서에 할당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어느 부서의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가, 즉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부서를 찾아달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겠습니다. 업무 효율은 총 투입분의 표준 업무, 이건 나와 있으니까 80. 총 투입은 개인별 투입 시간의 합이고요. 개인별 투입 시간은 개인별 업무 시간 더하기 회의 소요 시간. 부서원은 업무를 분담하여 동시 수행할 수 있다. 각각 간다는 거네. 그 다음에 투입된 인원의 개인별 업무 능력과 인원당 소요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라고 보고 있네요. 지금 각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배터리가 좀 다 돼가지고 잠깐 좀 갈고 다시 지금 왔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1시간 6분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자, 다시 그 표준 업무 시간 80시간으로 정해지고 총 투입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총 투입 시간은 개인별 투입 시간의 합이고요. 개인별 투입 시간에는 회의 소요 시간까지 포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일단 회의가 횟수를 3번 하니까 3시간이 걸리고 4시간이 걸리고 4, 2, 6이 걸리는 건데 얘네들 이제 다 더해야죠. 그래서 더하고 이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이제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표준 업무 시간은 80시간으로 모두 동일하고 업무 효율이 가장 높으려면 얘가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눈치껏 어떤 거는 계산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를 보면은 44, 88이고요. 얘는 볼 필요 없겠죠. 얘보다 이제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됐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26? 26인가요? 26 곱하기 4 하면 뭐가 되죠? 92. 아, 볼 필요 없죠. D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29에 3을 곱하면 뭐가 되죠? 87. 아, 그럼 D가 가장 작나? 라고 이제 보여질 것 같은데, 왜냐면 얘는 이제 100을 넘어가니까, 23 곱하기 5를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D가 가장 작으니까,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거는 뭐가 된다? D 부서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이제 그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뜻하는 바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달라라는 부분이랑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1970년대 이후 상승해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 98년에 이제 주춤했으나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여성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은 20대 후반 여성 참가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된다. 자, 그렇다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 이제 쓰였겠죠. 자,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뭐 이제 이거는 뭐 이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관련된 것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연령별 출산율을 포함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자녀 양육이 뭐 주요 고려사항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했겠죠. 뭐 이런 자녀, 이런 가정일, 뭐 첫자녀 출산 전까지 얘도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약간 2008년도 이제 그 문제들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쓰였죠. 이거는 왜냐하면 1970년대 처음부터 1970년 포함된 건 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고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초혼 연령, 재혼 연령은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어느 날 밤 A 회사의 택시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택시 색깔을 파란색으로 판정을 했답니다. 철수가 야간에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능력에 관한 실험 결과를 다음 이제 표에 이제 나타내주고 있고 옳은 걸 모두 고려합니다. 자, 일단 단이라고 해놓고 A 회사 택시가 500대라고 합니다. 400대 초록색, 나머지 100대는 파란색.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두시길 바랄게요. 100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얘를 이제 밑에다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실제 택시가 초록색인데 철수가 초록색으로 판정은 64예요. 80에서 64. 88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실제 택시가 파란색인데 철수는 파란색이라고 판정을 한 게 16대밖에 안 돼요. 20대 중에서. 28에 오케이. 그럼 정확도가 몇 프로? 오케이. 기억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철수가 목격한 택시가 실제 파란색일 확률은 0.5%이다. 라고 했는데요. 80%라며? 틀렸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 초록색을 제대로 판정할 확률이 80%니까 320. 얘는 뭐가 돼요? 초. 그럼 제대로 못한 거 20%, 80. 얘는 파란색으로 우리가 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제대로 볼 확률 80. 이건 무슨 색?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제대로 보는 확률이 80%. 나머지 20%는 잘못 받겠네요. 초록색. 자, 그러면 철수가 파란색으로 판정한 애들 중에서 실제, 이게 실제잖아요. 160분의 80은 0.5, 5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A 회사의 초록색 택시가 300대고 파란색이 200이었다면, 즉 다시 판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300이 되고 얘가 200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철수의 그 판정이 맞을 확률이 높아지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왜냐면 일단 철수가 문제에서 처음부터 파란색이라고 판정을 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파란색으로 판정한 애들이 많아진다면 니은 보기가 그걸 뜻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확률은 올라가겠죠. 신뢰도는. 그러니까 판정이 맞은 확률은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대가 늘어나면 파란색은 몇 대가 늘어나요? 80대가 늘어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100대가 줄어들죠. 그럼 파란색은 몇 대가 줄어들죠? 이건 잘못 봤으니까 20%, 즉 20대가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플러스 60대가 늘어납니다. 파란색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다? 확률이 늘어난다. 정답이네요. 왜냐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없으니까. 디귿 보죠. 실험에서 철수가 초록색으로 판정한 택시가 실제 초록색일 확률은 0.8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아까 80% 구했잖아요. 이거 보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80%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제대로 판정할 확률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실제 철수가 초록색으로 판정한 게 320, 20이잖아요. 340. 거기서 실제 초록색일 확률 뭡니까? 초초 320.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얘 지금 여사건으로 보면 20분의 340이죠. 이게 90% 넘어요. 0.8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됩니다. 철수가 초록색으로 판정한 68회 중에서 실제 초록색인 거, 실제 택시가 초록색인 거 68분의 64 약분하면 똑같습니다. 30이 왜 나와? 2로 나눴구나. 이렇게 34. 이해되시나요? 340분의 30, 320. 오케이? 디귿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2008년 50제기 자료 해석 기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